자, 여러분들 환영해요.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낯이 많이 이제 익힌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너무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회복사역의 이제 본부장 되신 이현 목사님하고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협력을 참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저희 이혼 목사님과 이제 이 회복사역에 있는 여러 가지 권영관 목사님, 최영준 목사님 이런 팀들이 너무 이렇게 만난 거가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 4주간 동안 이렇게 같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2019년에 이 캐나다를 통해서 알래스카까지 한 달 동안 차를 끌고 이렇게 캠핑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캐나다 가신 분은 이제 레이크 루이스라는 이제 세계 10대 호수 아주 좋은 경치 있죠. 여기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알래스카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경치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산들에 이렇게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온난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많이 녹은 것도 볼 수 있고 이건 뭐 제가 직접 잡은 고기는 아니지만 거기는 뭐 이제 이런 큰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이 빙하들이 매일같이 1m씩 이 바다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 빙하의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얼음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들어서 주는데 이 얼음이 약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된 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마셔본 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배에 이 사람들이 이 얼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더니 그러니까 90% 이제 90%가 물에 잠기고 10%만 위로 올라온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빙산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의식은 한 10% 해당되고 어떤 경우는 90%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이런 영역이 많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수가 있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 기술 훈련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부모하고 애착 관계나 또 상처 애착 관계 스타일이랄지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욕구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거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무의식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수 밑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무엇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너무 좋다. 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그런 거 도대체 왜 묻는 거야?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뒤에 있을 때마다. 아,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니 그런 눈이 이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하는데 결혼 후에는 이 밑에서 읽어가면 되집니다.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뒤에 있을 때마다.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무 좋다. 이제 약간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막상 이게 결혼할 때는 그 사랑의 꿈도 꾸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이 장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한번 웃자고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 이러니까 결혼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그 목적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 대인관계의 그 문제점에서 이제 보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고 이제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그 상담을 이렇게 배우신다든지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자학의 수료받기를 통해서 상담 기법도 좀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내가 이렇게 전문 상담자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주위 사람들을 상담할 때 여기 있는 기법을 이렇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의 기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이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이 갈등 해결 습득 이제 이런 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2시간씩 이제 8번, 8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일에 이제 이거를 다 못 따라주면은 2차에서 또 여기 계획했던 거를 이렇게 다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신데 그 빠지지 말고 시간을 좀 꼭 엄수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부부비 파트너가 같이 수강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들으신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뭐 더 돈을 내라 뭐 수강료 내라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하시기를 권장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이 대화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뭐 이런 거는 뭐 괜찮겠지만 자 우리 이렇게 좀 비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이 이제 건설적으로 얘기하자라고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를 갖다 할 경우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 수십 년 동안 이 대화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서는 사람 더 골치 아프게 만드냐 하던 대로 해. 막 이제 이런 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가족 식구들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대화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들으시면 괜찮아요. 뭐 얼굴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뭐 서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대화 기법은 이제 미국에서 이 커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주는 그 주식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한국에 이렇게 도입한 지는 한 30년 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이상의 이제 그 커플들한테 이걸 했기 때문에 아주 그 효과적인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천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꼭 실천하시도록. 그다음에 실습 위주로 이렇게 이 중간중간 연습하도록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단위로 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장도 이렇게 이제 선임을 갖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조별로 실습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실습을 갖다가 해나가시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롱매너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냥 그 운전을 이렇게 실습이 거의 없이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시면은 이게 실제로 현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실습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관계기술 훈련도 실습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관계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습도 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상대방에게 그 피드백 같은 거 이렇게 주신다고 그거 이렇게 하세요.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뭔가 이렇게 비난, 이 평가적인 말은 하지 않으시도록 이것 자체를 안 하는 거가 이제 대화 훈련인데 그걸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 행동을 이렇게 이제 거듭났으면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하기, 듣기도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하기, 듣기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거듭났으면 이렇게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개최한 사항은 이제 1차에서는 말하기 듣기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2차에서는 이제 대화 스타일이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대화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유능한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많이 들었지요. 우리는 EQ하고 IQ가 있다. IQ는 지능 지수고 EQ는 이제 정서적인 지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화와 이 갈등 해결 기술은 EQ 기술을 올려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또 자녀들의 EQ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화 종류와 협동 해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분노 조절 훈련이 이렇게 꼭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기술 훈련에서도 이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에서 회복해주는 이런 그 훈련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에서 회복하는 이 훈련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3차까지 이렇게 마치신 분에 한해서 수료증을 여기 그 사육본부하고 같이 해서 그 발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치시고 이거 끝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좀 이렇게 가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의 교재에 이렇게 보내드렸죠. 이제 교재에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느끼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또 목사님, 장로님들, 평신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괜찮다, 막 이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에 와서 특히 부부 사이, 자녀 사이에 인간관계 이제 기술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또 대화 훈련이 이제 많이 부족한 거를 같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하면은 말하기하고 듣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주는가. 심플해요. 이제 그런 이 기본적인 이 기술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지고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려면은 갈등 해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 크리스찬의 그 생활이 실제 돌아와서 성숙한 인간으로 이렇게 행동해 주는데 좀 뭐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교재에 이제 이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성경적에서 이렇게 강조해주는 이 좋은 대화의 이제 기술 보면은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관계 기술 훈련에서도 이 감사하기부터 배우죠. 어, 여러분들이 이 감사하기를 많이 하게 되시면은 나와 상대방과 이 이제 관계 회로가 열려가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접촉해주는 실마리가 이렇게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말로 이렇게 화평도 이루고 감사함도 이루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고 또 그걸 통해서 형제 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우리 간에 이제 그 따뜻한 애정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랄지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뜨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화의 그 순기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잘 맺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독교인들의 필수적 대화 예수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제 수용하고 공감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스타일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이나 우리 연약함을 있는 대로 수용해 주시고 이 공감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그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감정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 이제 이런 이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양육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또 자기 주장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예스맨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 중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남편이 좀 의견이 세든가 또 가부장적인 이런 그 남편하고 그렇게 사시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이렇게 좀 나이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자기 의견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참고 억압하는 거를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 의견을 표현하다 보니 싸움이 되지고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기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잘 풀어내는 대화 기술, 그게 자기 주장의 이제 이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피해를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비난해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너 그거 했는데 형편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하고 너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 인간이 제대로 안 됐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이제 그 비난하는 걸로 너도 이렇게 비난받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셨는데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들이 한참 막 이렇게 싸움이 고조되고 이제 그럴 때는 막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가 정말 후회스러워. 아니면은 뭐 이제
너가 이렇게 너네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뭐 이 모양이다 해서 상대방의 고문까지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이렇게 해주는, 먼저 비난해주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갑질하는 사람의 대화 스타일이 이런 거죠. 감히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이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책임 전가하는 거는 예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해와가 이제 했던 이 수법이죠. 아담은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해서 먹었다. 뭐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주었어도 안 먹으려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먹어놓고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이제 뱀에게 전가하고, 이 남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다가 좀 얘기해 이제 그만 하고 얘기해도 그냥 완전히 벽 쌓는 이런 행동, 또 단절하고 회피.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이 정죄하는 대화를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화 스타일이 90%가 이 정도라. 아주 아마 여러분이 딴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트만 박사가 이제 이혼 이 삼천쌍을 이게 부부 삼천쌍을 이렇게 실제로 자기 그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그분들의 언행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의 특징이 뭘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거나 안 하는 사람의 문제와 가지수는 비슷해요. 이게 틀리지 않는데 그거를 다루는 대화 스타일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면 많이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90%가 이렇게 되더라. 저는 이제 그거를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율법적인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의 특징은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가 율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은 이게 사랑하지만 죄, 죄를 이렇게 미워하지만 죄인은 정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이제 자녀나 아내나 이렇게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이게 정죄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대화 기술이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관계 기술도 19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구체적인 기술이에요. 이 대화에서도 그런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갈등은 항상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남성, 여성 차이도 있고 욕구 차이도 있고 기대 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 이 해결 기술이 있어야 화평을 갖다 이룬다. 실제로 그 이제 이 부부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연구를 갖다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약 한 200상 정도 해서 한 100상 정도는 이제 대화에서 갈등과 문제 해결 기술이 있는 사람, 또 다른 그 한 100상 정도는 그 기술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걸 이렇게 측정해 놓고 3년 후에 이 사람들을 추적 연구를 해봤어요. 종단 연구죠. 그랬더니 대화와 갈등 해결 기술이 없는 이 부부는 한 80%가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또 이 대화와 갈등 해결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한 80% 이상이 이제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여기 이 연구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 부부들 간에 사랑하는 애정, 처음에 출발했던 애정이 부부의 이 관계 지속의
큰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 이게 둘 다 그건 같아서 이제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유지의 요소가 되는 거는 부부들의 대화와 갈등 해결하는 기술에 달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도 사랑해 막 이 사랑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사랑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실연이 일어나는 갈등 해결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님의 이제 어떤 이 대신에 이런 방법을 갖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습득하거나 이제 그랬지만 이제 그걸 아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잘 안 배웠습니다. 참 저희 다행인 거는 참 우리 그 오늘의 교회가 정말 앞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렇게 양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기술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또 말하기 듣기 기술 가르쳐 드리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배려하는 이 교회는 한국 교회 거의 없어요. 이 교회에서 많이 이게 필요하게 하면서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배려해 주신 이기원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이 기술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첫날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 대화 기술하고 연관돼서 그런데 이 거트만 이 교수가 이제 박사가 이제 그 이혼을 예언하는 거 어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혼으로 가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행동적으로 분석하고 7가지 요인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보다 뭐 이렇게 많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좀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회피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원인이 뭔가를 더 이렇게 봤더니 이 긍정적인 행동의 이 비율이 이제 이 행복한 사람은 1대 5에 반해서 이혼하는 부부는 0.8대 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를 행복한 이건 부모와 자녀 사이 이게 다 해당되는데 이런 행복한 부부들은 긍정적인 대화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당신 이렇게 밥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 이렇게 좀 집에서 애들 보느라고 이렇게 수고 많이 했네. 또 오늘 또 당신이 수고했지.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한 5마디가 이렇게 나가면서 한마디 부정적인 거. 그런데 왜 당신 이 전기세 아직 안 봐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벌금도 물었네. 아니면 뭐 그걸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약간 이게 부정적인 이런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5마디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되기에 비했는데 이혼하는 부부들은 어떤 대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 청소했네? 이제 약간 긍정이죠. 근데 청소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게 뭐야? 근데 바로 이게 부정적인 게 나가는 거죠. 당신 이렇게 오늘 요리하느라고 수고했어. 근데 요리하려면 좀 똑바로 좀 해라. 뭐 이게 요리냐? 이게 그 긍정 대 이 부정이 거의 1대1 되는 이 부부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가더라야 된다 얘기예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산술의 이게 법칙이 나오는데 우리가 관계가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해도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마디 하면은 긍정적인 대화 5마디가 따로 주어야 부정적인 얘기가 주는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이 거의 같이 나가면은 우리 감정은 부정적이 돼가지고 상대방 봐도 짜증나고 이렇게 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관계 기술의 첫 번째죠. 다섯 번째, 네 번째 기술이네요. 이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기. 당신에 의해서 고마워.
하루에도 그냥 한 5번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힘들었는데요, 속상했겠네, 뭐 근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라.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난하고 이 방어적인 태도, 이렇게 벽삭히 멸시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게 재앙적 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주면은 90% 이상이 92% 정도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면은 쉬워요. 당신 이게 제대로 당신 도대체 대먹은 인간이야? 당신 어느 집안에서 자랐길래 이따위야? 당신 뭐 하는 게 제대로 없잖아. 계속 이렇게 비난해 보세요. 그러면 못 살아요. 이게 완전히 심리적인 고문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좀 여성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그 힘으로는 약하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좀 비난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나는 그 남편에게 그냥 나의 그 불평을 얘기하지 비난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비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신 또 이거 해놓고 또 여기다 어디로 놨잖아. 좀 제발 좀 똑바로 좀 해. 내가 당신 따라다니면서 이거 치료하니까 그냥 벌써 뭐. 이제 이런 식의 이 대화는 비난 쪽의 대화지 내가 당신이 이렇게 물건을 정리 안 해서 많이 힘들어. 그 자기 표현 대화는 아니죠. 그래서 그 이런 대화를 그 남편이 만약에 10년, 20년 들어봐요. 그 자존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들한테 이제 나는 폭력은 않는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그냥 반찬 하려면 똑바로 해. 이게 지금 반찬이 됐냐 어쨌냐. 뭐 간이나 제대로 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을 아주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들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말 한마디나 또 아니면은 또 제가 기대 안 될 대로 안 됐으면은 좀 막 그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가지고 여기 관계가 약간은 좀 화목하게 되지는데 부부가 싸운 후에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도하는데 이혼 부부들은 정상화 관계 회복이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남편이 사과하면은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성이 사과하면은 남편이 안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뭐 요즘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싸우면은 남편이 벽에 들고 뭐 이렇게 소파에 가서 이렇게 자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이게 싸우면은 밥 안 먹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방에 가 있으면은 대개 이제 그 아내들이 또 그 대화를 청하죠. 애들 시켜가지고 야 너네 아빠 식사하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그때 그냥 못 이긴 채 하고 와서 잡숴 주면은 정상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남편들은 나 이렇게 밥맛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뭐 이제 애가 중간에서 아빠 밥맛 없 거기 밥맛 없대요. 그래도 한 번 더 권해보세요. 지금 안 잡수시면은 이거 치워버린다고 해라. 그러면은 이제 또 남편이 애들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걱정 말고 치우라고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다음 날도 또 이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화났으면은 아내나 남편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나는 풀어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또 못 이기는 채 하고 풀어주고 알았어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이제 칼로 이렇게 물베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라 이제 이렇게 빨리 이 싸움 후에는 빨리 사과하고 못 이긴 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런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부나 이게 자녀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 행동에서 꼭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애는 뭐 그냥 그 인터넷에 게임만 하고 우리 남편은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또 돈도 벌어오고 또 집안에 오면 밥도 잘 먹고 이렇게 보면은 80%는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한 20%는 뭐 다섯에서 하나 정도는 약간 부정적인데 꼭 부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초점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데 좀 가능하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데다 초점 두면서 오늘 당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이렇게 1시간 뭐 늦게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도 2시간보다는 뭐 좀 일찍 들어왔네. 뭔가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근데 다음엔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행동에다 초점을 두는 이제 이런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5가지 저기는 뭐냐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 정서적으로 과부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다 보면은 이제 이 감정적인 이혼이 발생해요.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인 긴장 완화와 감정 이완 기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계 기술에서 나를 안정시키기 기술, 기술 그게 2로 알고 있는데 그 나를 안정화시켜 주는 거, 신체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거,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거, 내 영혼을 안정시켜 주는 그거를 잘 하시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 기술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에 옮기시면은 이렇게 감정적인 이 부하 현상을 막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만성적인 이 신체 긴장인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이 버트만이 이제 그 시계에다가 맥박을 재는 거를 그런 시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계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싸울 때에 그 시계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맥박 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 맥박이 100을 초과하면은 하는 경우에 완전히 파괴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뭐 신체 긴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이혼까지 가기도 하고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감정이 극도로 그냥 이게 폭발시켜내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해도 그냥 뭐 심한 얘기가 나온다는. 그래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런 데면 해봐. 여러분이 그 싸우다가 여보 잠깐 우리 그 새로운 기술 배웠는데 싸우다가 그 우리 맥박 한번 재보자. 그래서 맥박 재기는 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뭐 간호사 되시면 다 있고 손목에다가 그 한의사들이 이제 맥을 짚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거에서 뭐 1분까지 할 필요 없어요. 15초 동안 그걸 이렇게 딱 쟀더니 그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5초 동안에 만약에 그 25 이상이 이렇게 뛴다라고 하면 여보 우리 그만 싸움합시다. 지금 싸움하면은 이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싸우시다가 한번 시도해봐요. 장난 삼아서 약간 웃음이 이렇게 터지면서 좀 그 상황을 약간 무마할 수도 있고 우리 맥박 한번 재봅시다.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제 그러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재밌는 거는 그 아내 말 듣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 말이나 영향력을 거부하는 남편은 아내와 감정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더라.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부 정서의 관계가 거리감이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은 그 남편은 왜 내가 아내 말을 갖다 이게 들어야 돼? 뭐 여성들은 그럼 그렇지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또 이렇게 부부들이 막 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아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영향을 수용해 주면은 그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부부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여자의 말을 수용해 주라.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삶을 보다가 이제 아내가 제안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또 당신에게 막 약간 따지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 얘기하면은 그냥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아내를 갖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훨씬 편해지는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 이혼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더라 이런 얘기. 그냥 마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성격이 틀려서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난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의 그 구체적인 요인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 방법에서 긍정적인 얘기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얘기 그걸 갖다 많이 하거나 또 대화를 갖다 하면서 저는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실감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도 하지 않고 벽삭히 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요 네 가지만 빼고 대화하면은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확신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이 대화 기법은 단순히 뭐 이렇게 말하기 듣기를 향상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그 체질을 여러분에게 그 이렇게 기술로 이렇게 무장시켜 드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기 하다가 싸고 나서 빨리 화해하라. 쉽게 말해요. 빨리 화해하라. 너무 그냥 똥꼬집 부리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좀 이 상대방의 이 긍정적인 데다가 좀 초점을 두라. 이 자녀도 이렇게 보면은 이한 80%는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꼭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이 잘못된 거에 해서 너 인터넷 게임만 많이 해. 너 왜 부모 보고 막 인상 써. 근데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자꾸 보고 칭찬해 주라. 이게 칭찬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갖다 안정시키는 기법,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긴장, 그러고 남편 같으면 아내 말로 좀 잘 들어주라. 또 이거가 이제 크리스찬의 이제 그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등하고 이렇게 평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여성들, 과부들,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라라는 이런 정신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가정 내에서 어떤 때는 약자일 수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잘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냥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적은 시간에 이런 걸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그 2시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화장실이나 잠깐 쉬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자리 뜨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없는데 이제 2차 때는 제가 이거를 많이 해드리려고 이제 먼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대화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딴 데서 이미 많이 배우셨어요. 뭐 말하기하고 듣기, 이 경청하기를 대화 기술 향상하는 걸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 대화법에서는 대화 스타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화 스타일에서 스타일 1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 일에 관련돼서 주고받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인이나 아내 보고 얘기를 갖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보고 얘기를 갖다 하세요,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좋은 아침. 저는 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아침 일어나서 만나면 서로 굿모닝,
이렇게 하고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키스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평소에 간단한 얘기 또 일 갔다 오면 당신 잘 갔다 왔어? 오늘 어땠어?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것도 중요한 대화 스타일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은 이거는 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터치하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핵심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도 이런 게 있으면은 친밀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너 오늘 뭐 어떻게 별일 없니? 잘 갔다 왔어? 오늘 학교 기분은 어땠어? 근데 이런 대화를 갖다 해주면 좋은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로 안 보이고 숙제 덩어리로 너 오늘 숙제가 뭐야? 오늘 다 했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너 어땠니? 오늘 너 별일 없었어? 오늘 혹시 뭐 힘든 거 없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터치하는 이 대화. 근데 요거를 좀 제가 2차에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1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같이 해가면서 해주시라고 좀 제발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이미 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렇게 오늘 뭐 할 일은 뭐 나 오늘 이런 건데 뭐 당신은 뭐야?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와주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좋죠. 오늘 뭐 직장에서 몇 시까지 무슨 회의 있어가지고 아마 집에는 몇 시 정도 올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에게 이제 오늘 뭐 상담이 몇 시에 있고 몇 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된다. 이런 정보를 얘기해 주면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타일 1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2는 약간은 좀 내가 상대방에 영향을 주려고 명령식으로 하는 대화예요. 말끝마다 이거 뭘까지 와, 저기 해와, 해라, 뭐 해라. 이게 이제 그 통제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이 다툼식은 아까 이렇게 말한 대로 막 상대방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또 앙심 품고 얘기하기는 이제 이 실제로는 막 그 속에 불불 끓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잘하는 거. 그래, 당신 똑똑하지. 내가 뭘 알겠어. 당신 똑똑하신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는 이 속으로는 알기는 뭐 개뿔 뭐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빈정되지 말고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대화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법을 배우면서 이 스타일 2는 좀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탐색적 대화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탐색적 대화 대신에 독심술을 해. 그냥 물어보면 돼. 뭐를 먹고 싶은가 이렇게 이건 먹어, 이건 먹어. 그러니까 되게 그 엄마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주고 욕 먹어. 뭐 아주 억울하지. 뭐 해주고 욕 먹어. 그러면 너 이거 먹고 싶은 게 뭐야? 이거 그래? 그거 해주면 괜찮은데 이건 먹어. 아니 이거 다 먹기 싫은데 이거 줘.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적 이 대화 이렇게 독심술 하지 말고 탐색적 대화 이렇게 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기, 경청하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능하면은 솔직히 말하기와 경청하기 기술을 요거는 이번에 좀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2차 때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갈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온라인 강의 듣다 보면은 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하고 직접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드리면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걸 전달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도 언어 폭력적인 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너 이렇게 아주 바보 같은 거 이렇게 욕하면은 그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비하하는 거를 예수님 못 참으십니다. 네, 그 비하하지 않고 대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안 배우셨어. 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화 말하기와 대화 기술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일단 요약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화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 항상 한 번도 절대로 결코 제가 이렇게 이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싸움하는 부부들은 항상 이게 달려 있어요. 당신 언제 한 번이나 제대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당신 언제 나 한 번 생각해 준 적이 있어? 당신 언제 와서 그릇 한 번 쳐준 적이 있어? 밥 한 번 쳐준 적이 있어? 막 되게 이렇게 보면은 이 항상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부부들이 하라고 하면은 여보 거기 앉아봐 우리 대화합시다. 대화하자고 해놓고는 싸워요. 그러니까 대화 안 해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 속에 항상 한 번도 절대로 그렇게 되고.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화장실 청소는 이제 제 당번인데 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이제 화장실 이렇게 청소를 안 했더니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언제 화장실 청소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어 막 그 말에 저도 아주 열을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제가 안 했으니까 하면서 자 앞으로 달력에다 적자 오늘 다 했다 막 그렇게까지 이제 한 이런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지금 한 2주간 안 했네 하면 미안해 바로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될 거를 당신 한 번도 안 했잖아 막 그러면은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부들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식으로 대화하냐면은 남편이 평소에 늦게 들어와서 좀 아내가 이렇게 속상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대화하는 걸 보면은 당신 거기 좀 앉아봐 좀 한 말이 있어. 왜? 당신 언제 한 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 집안에 일찍 들어온 게 없잖아. 일찍 들어와서 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속에 한 번도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일단 그러면서 남편을 공격하게 되지면은 이게 남편이 기분 나쁘니까 아니 내가 엊그저께도 몇 시에 들어왔고 내가 일찍 들어왔잖아. 내가 언제 한 번도 일찍 안 들어왔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아내는 그 말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말 꼬투리가 잡히니까 또 공격을 해요. 그거 어쩌다가 일찍 한번 들어와 놓고 그게 제대로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이렇게 또 공격을 갖다 하면은 또 이렇게 남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죠. 당신은 이렇게 뭔가 내가 일찍 들어와도 그걸 하나도 인정 안 해? 당신 말 다 했어? 다 했다. 뭐 당신 한번 맞을래? 그래 때려. 이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 가정 폭력을 이렇게 치닫고 그래. 아마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 여러분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된다면 그것 대신에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너 맨날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냐? 근데 이거 대신에 엄마가 보니까 너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 그 컴퓨터 게임을 일주일에서 그것도 한 네 번, 그것도 네 번,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그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시면은 이게가 인신 공격성이 대화가 되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대화 이 4주간 동안에는 한 번도 대신에 자주 여러 번 또 이제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하세요. 또 아니면은 당신이 그 이번 주에는 한 3번 정도 9시 이후에 온 것 같아.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독심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독심술은 그냥 제가 이렇게 심리학자인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저렇게 심리학자다 그러면 막 내 마음을 다 막 읽을 것 같은데면서 두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이렇게 심리학하고 상담을 제가 이렇게 한 40년 했지만 여러분의 얼굴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못 알아맞혀요. 독심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독심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갈등이 있는 부부일수록 독심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화났지. 뭐 이렇게 그 해보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때문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렇게 오다가 전철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이 독심술 대신에 물어줄 것, 질문해 줄 것. 기억나세요? 항상 대화하지 말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해주시라. 예,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 끝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그 하면은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하면서 하면은 저 사람이 뭘 하지 하면서 이 상대방을 들여다보려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도록. 그다음에 비난, 비판, 평가, 멸시. 이거는 이제 이거를 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냐면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렇게 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남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아내들이 자기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특히 남편들은 여성에 대해서 빈치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해주길 바라면서 10년, 20년 살다가 이런 남편하고 도대체 못 살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세요. 그래서 이 옆구리 찔러서 이렇게 막 사람 그렇다고 옆구리 갈비까지 이렇게 뿌려뜨리지 마시고 이거 해줘. 나도 이거 하고 싶어. 해서 그냥 10년, 20년 쌓았다가 폭발시키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하다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 부부들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정말 착해요. 그냥 가족 위해서 전략하고 이렇게 막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은 못 챙겼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거를 이렇게 그냥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해주는 건 당연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쌓여가지고 폭발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날 막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아 해가지고 이미 그 정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이 부부 상담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하시지 말고 이 크리스천들은 아니스트하는 거. 참,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시하는 거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이 솔직성. 그거가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감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성경적인 대화의 그 원리예요. 그런데 그냥 나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폭발하는 거는 이게 안 좋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남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네가 감히 이따위로 얘기를 갖다 해서 언어 그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언어 자유를 그 억압하는 아내도 있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언어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절대 크리스천의 캐릭터하고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렇게 권위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은 한 10명만 이게 감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솔직한 표현을 갖다 이렇게 원하시지 억압하고 속으로 가서 그냥 의인 쪽 30명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이거 형편없는데 이렇게 이걸 원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마는 그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솔직히 받아주고 자녀들이 표현하면 솔직히 받아주고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면 어디 감히 네가 부모한테 그따위 소리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얘기하면은 네 의견이 그러니 이렇게 저희를 갖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 명령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뭐 해주실래요? 이런 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이렇게 물 떠와. 뭐 아니면은 쓰레기 버려. 뭐 이것보다는 쓰레기 버려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이게 책임 전가하거나 이제 하지 말도록.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체적인 뭐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개선해야 될 긴급 처방을 이렇게 지금 드립니다. 비난, 평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긴급 처방을 해서 이걸 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의 5가지 요소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영어 여러분께 배우실 때 다 배우셨죠? 이렇게 뭐 중학교나 요즘 뭐 초등학교 영어 배웁니다만은 영어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주어, 동사, 형용사, 목적어 뭐 이렇게 돼서 문장이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하면은 대화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은 6가지입니다. 감각 정보, 사고, 감정, 소망, 행동.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대화의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각의 수혜받기다 이제 이런 말을 갖다 많이 하는데 이 감각 정보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보고 이 비언어적인 것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오감. 자, 우리 오감이 몇 개 있죠? 오감이 몇 개 있는 지분 자체가 안 되네요. 오감이 뭐뭐시죠? 이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가.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이라는 창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고 귀라는 이런 창이 있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갖다 듣고 촉각이라는 이런 창이 있기 때문에 뭘 만져서 이렇게 알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오감이라는 거가 내가 세상과 이 접하는 이 최첨단의 이 감각 기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팩트를 이렇게 모집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가 내 사고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내면에 나를 위한 소망이 있고 상대방을 위한 소망이 있고 우리를 위한 이 소망 이거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 한 행동, 현재 하는 행동, 미래 행동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의 이 감각 기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작동하는 거가 우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거나 이렇게 인용하시는 분들이 인간은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감각을 이렇게 지각해 주는 이걸 지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뭘 이렇게 보고 듣고 해주는 이 지각과 거기에 따른 이 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 감정과 정서 다른 게 정서 심리학. 그다음에 인간의 그 소망과 이건 동기 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행동.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간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는 이제 질적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내가 보는 거하고 이 사고하고는 이게 다 질적으로 틀리죠. 그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연결돼서. 근데 이 자학의 이 수레바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식했던 못했던 간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명료화 시켜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다.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각 정보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볼게요. 이 감각 정보는 자, 이렇게 이 비언어적인 거는 뭐냐면은 비언어적인 이 감각 정보는 이제 몸짓, 숫자, 억양, 낱말, 냄새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 감각 정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대화하면은 자 이렇게 잘 들으세요. 대화 여러분이 배우신다고 하는데 대화하면은 선입관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 대화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할 때 언어적인 이 대화가 있고 비언어적인 이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비언어적인 대화가 이제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던 몸짓, 이제 시각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억양, 낱말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주의 억양 같은 거, 성량, 말씨, 명령. 그러니까 큰 말을 갖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억양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 만약에 이리 와라는 말이 있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따라서 의미 전달하는 거 확확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정보는 시간, 공간, 특히 이제 신체 언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 이게 팁으로 드리는 거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 얼굴 표정, 몸짓, 시선을 보면서 대화하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눈길, 얼굴 표정, 손발 자세,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이제 그것 자체도 이렇게 대화다. 우리가 이 대화 얘기할 때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대화는 대화 전체의 2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되지고 그, 그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0%는 그 상황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대화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런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를 갖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하면서 발을 이 땅에다 대면서 덜덜덜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덜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안한 사람은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남자들이 보통 이 불안할 때 코를 만진다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클린턴이 그 이제 탄핵 그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 신문 받을 때 그 루인스키에 관련된 스캔들 이렇게 신문 받을 때 코를 몇 번 맞은가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까지 셌더니 25번 이렇게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불안하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그 억양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진실이 많이 드러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런 연습극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잘못을 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거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한 것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억양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쟤는 대화를 안 해. 그런데 사실은 침묵도 대화입니다. 이렇게 이 침묵을 통해서 뭘 저기 할까? 이제 이런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표정, 이게 이제 표정을 통한 이 대화인데, 이게 즐거울 때는 이런 표정, 슬픈 표정, 놀라는 표정, 공포, 분노, 이 디스커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역겨운 표정, 이런 거가 있는데, 자, 요 표정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느끼세요? 이게 비언어적이지만 인자하고 이렇게 양을 갖다 품어주시면서 따뜻함,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품어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표정일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표정이 느끼세요? 이런 예수님의 비언어적인 표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표정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해요. 이건 좀 해피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커피 한잔 하세요. 네? 이거 끝나시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커피 드시면 예수님 짠 커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이런 표정도 이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면은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와 이 얼굴 표정 자세로 하는 대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감각으로 올 때는 내적인 거, 우리의 이미지,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속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는 이제 상대방과 이제 정보를 통하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찰된 문제 행동으로 이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문제 행동의 빈도는 어떤지, 심각도는 어떤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맥락에서 썼냐면 잘 이렇게 보세요.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의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저가 이렇게 상담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갖다 해보면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여성이나 이제 엄마들이 우리 남편은 뭐 게을러요. 우리 아이는 게을러요. 말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거는 우리 그 아이의 행동의 구체적인 관찰된 행동이 아니라 이 관찰한 행동을 보고 내가 평가하는 식의 얘기예요. 게으르다는 거는 평가하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든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고 들은 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한테 얘기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맨날 그 늦어서 막 힘들어 죽겠어.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당신은 10시, 11시에 이제 오는 구체적인 행동, 그렇게 이제 할 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맨날 늦어 하고는 이게 대화 전달하는 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여기 잠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내지는데 2인 1조가 돼서 만져서 실습하기 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얼굴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이건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두 가지 실습을 한번 해보고 나갈게 한 5분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조장이 다른 사람을 지적을 갖다 하면은 그 조언을 지적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여튼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뭐 웃는 표정, 뭐 화난 표정, 뭐 슬픈 표정, 뭐 놀라는 표정, 뭐 역겨운 표정 이걸 보여주고 무슨 표정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놀란 표정이었는데 저 사람은 슬픈 표정이네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상대방한테 내 표정이 전달되는가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 하면 다 이게 끝난 다음에 얼굴 이렇게 몸짓으로 뭘 하나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뭐 세수하기나 뭐 화장하기나 평소 이것까지는 잘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만약에 그 오프라인 같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이 비언어적으로 뭘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훈련 뭐 그것만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 주관하시는 저기 이전도사님 그좀 조별로 약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나눠서 이 잠깐 한번 이렇게 이 실수 한번 하고 나갈게요. 자, 이제 다시 메인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시범 삼아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게 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훈련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얼굴 표정으로 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기, 또 이렇게 알아차리기 이렇게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이제 이거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조장이 확실히 안정해지셔가지고 저기 같은데 그냥 나중에 권영갑 목사님께서 아무나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리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제 그 사고라는 게 뭔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뭘 보고 듣는 이런 거가 이제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그 근데 우리가 이 대화에서 보고 듣는 거에서 말로 이렇게 듣는 것 말고 시각으로 보는 몸짓, 얼굴 표정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도 보면은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만 얼굴 표정으로 우리를 안쓰러워 하시면서 그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도 많이 대화를 갖다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 표정, 언어와 얼굴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이 대화해주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된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알아주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말과 이 몸짓과 이게 이렇게 일치가 않는 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아주 이렇게 내용은 서글프고 이렇게 화나고 그런데 얼굴 표정은 웃는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요 어렸었을 때 막 저를 많이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막 힘들어서 좀 아주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 제가 이 보면은 말의 내용하고 얼굴 표정하고 이렇게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지적해 드렸어요. 지금 말하시는 거하고 얼굴 표정이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떤 거가 진짜 감정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터트리면서 아버지한테 그 학대받았던 이런 얘기를 갖다 하시는 그 미국 여성부인데 이제 그런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얼굴 표정도 이렇게 대화 내용에 이제 일치해서 말하는 습관도 좀 이렇게 배우시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단순히 말만 듣지 말고 표정도 읽어가면서 들어라. 자세도 읽어가면서 들어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은 그 다음 단계 우리 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고라고 그래요. 이 사고는 태도, 가정, 가치, 규칙. 근데 우리 그 사고의 내용 보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를 신념이라고 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고를 해서 미래에 관련된 걸 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화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 사고인데 이 사고는 우리의 감정 및 이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그 이면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갖다 한다. 그걸 갖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고는 이거가 현실적이지만 비이성적에서 사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그 신념이나 해석 이거는 기대에 일치하기 위해서 이 감각, 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르고 무시하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대화에서 이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이 갈등이 있는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객관적인 건 똑같더라도 나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본다는 게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사고는 나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말을 쓰는데 저 사람은 좀
나한테 좀 삐딱하다라고는 이런 내가 생각을 있으면은 삐딱하다는 그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편견 가지고 이게 볼 수 있다는 거가 우리 사고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 너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 이렇게 이런 의도로 했잖아.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를 보고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했지만 그 행동을 한 저자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경우에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현실에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정보에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뭘 보고 드는 외부적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감정과 행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정폭력 이 가해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저는 한 20년 이상 이제 순화 교육을 시켰는데 왜 아내를 때렸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밥도 안 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그걸 보고 화가 나서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따지면서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없고 밥도 안 해놔서 화나서 이게 때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심리학적이나 이걸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이걸 보고 이 감정과 이 순간에 뭐가 작동했냐면은 생각이 작동했어요. 그걸 보니까 화났다는 거는 나를 무시해서 이 옆에 내가 돌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화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만일에 그 밥도 안 내놓고 연락이 안 되는 걸 보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화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디 갔다 와서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과 그 행동, 이 사건과 요거 사이에 우리 그 생각이 매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가 우리의 그 생각이다.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일단 강조를 갖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치료를 배울 때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정과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매개해주는 요 그 생각 때문에 감정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중에서 잘못된 생각이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지는 거다 해서 감정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꾸는 거가 인지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 생각 중에서 역기능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부정확한 사고를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똑바른 걸 이렇게 막 좋아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는 좋고 나쁘고 너는 착하고 선하고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이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오늘 망쳤어. 막 이렇게 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됐으면 기분이 째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거죠. 과잉 일반화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또 실수하겠지. 그래서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데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과잉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은 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을 갖다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5분 늦었어요. 그러면 그 시계 보고 있다가 막 화를 버럭 내는 수가 있어요. 아니, 약속했으면 당연히 시간 지켜서 와야지 왜 5분 늦는 거야. 또 그다음에 뭘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화를 갖다가 좀 더디하라, 또 화를 어떤 때는 내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화를 그렇게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적인 이 생각을 조금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가를 이제 댄 시거리랄지 이제 여러 중요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공통적인 결과는, 스티브 헤이스랄지 뭐 이런 이제 이런 마음챙김 이렇게 연구한 이런 사람들 오냐면, 융통성, 너무 경직된 사고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플렉시빌리티, 융통성 있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보면은 이 융통성에서 달인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옛날에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이게 문제 있으니까 한 번에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통해서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융통성을 갖다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당위적인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는 이 성경적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재앙화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한날 이 걱정은 그날 축하하고 그냥 오늘 하고 내일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 특징은 재앙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여자 이렇게 딸아이가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그렇게 재앙화적인 생각이죠. 아, 요 아이가 늦게 오다가 어느 놈한테 잡혀가지고 강간당해가지고 이 아이들 막 끝나지 않았는가,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최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불안이 굉장히 높아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싶은 거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객관적이지만은 않다. 내 생각은 주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실습은 내 생각 알아차리기, 상대방 알아차리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감정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해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이 대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대화의 구조는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하는 이렇게 말에 의한 어떤 이 대화 내용, 시각, 청각에 의한 대화 내용.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과정이 사고인데, 우리의 사고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게 뭐 망상증이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과 전혀 이렇게 부합지 않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피해 망상증 이런 사람들은 꼭 뭐를 갖다가 보고 자기를 해치는 식으로 이렇게 역기능적인 이 사고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항상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대화에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행복감, 슬픔, 분노, 공포감, 놀람, 혐오감, 죄책감, 수치심 뭐 이렇게 해서 뭐 6가지 뭐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정의할 때는 감정은 신체 반응을 동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날 때 여러분 신체 반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막 얼굴이 이게 붉어지기도 하고 주먹이 불 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스처는 막 뚜껑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꼭 신체 반응을 이렇게 동반하고 그다음에 감정은 주어진다. 그다음에 감정도 중요한 정보고 감정에 대한 감정, 슬픔에 대한 슬픔, 뭐 이제 이런 걸로 하는데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정서 조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이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갖다 해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 감정의 기능은 신체 반응이면서 주어지고 하고 나를 대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 얘기하다가 요즘 당신 좀 어떻게 지내? 그럼 나 행복해. 나 우울해. 그런 걸 보면은 나를 대표하는 부분이 아까 뭘 보고 드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나, 감정으로 느끼는 나, 소망하는 나, 행동하는 나, 이 5가지가 있지만 당신을 이렇게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감정으로 대표해요. 나 행복해. 그래서 이 감정은 나를 이렇게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면서 나의 중요한 정보가 이게 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갖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6가지 감정은 뭐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 이 감정의 이 경험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아시면은 여러분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여기에서 극복해 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한 초를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릴게요. 감정은 삶의 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종의 내가 이렇게 즐겁다라고 우리가 이제 관계 그 기술에서 뭐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표현해 주는 거 그게 기술 일이죠. 그건 내 내면이 이렇게 편안해져야 그게 생겨요. 근데 우울, 불안 이제 이렇게 되지는데 이 분노는 우리가 이게 분노라는 이 감정이 이게 절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뭔가 이렇게 이 잘못돼서 우리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이 부정적인 이런 이 감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연관되지는 내가 보고 듣는 거에 대한 이 잘못된 거를 수정해 주라는 경고 이렇게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는 어떤 데는 정의감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거를 다른 사람이 침범할 때에 이 화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뭘 지키려고 하지? 그걸 통해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슬픔은 소중한 거를 상실했을 때 이렇게 생겨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가 이렇게 죽었거나 뭘 잃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퍼, 난 죽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뭘 보고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가 상실됐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게 이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를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걱정은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해. 그 할 게 아니라 이 걱정이라는 거는 내가 뭘 보고 듣고 혹시 뭐가 이렇게 잘못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면 걱정이라는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여학교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나 이렇게 막 이렇게 절망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남친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관계를 단절해서 나는 희망이 없어서 이렇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친이 너를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절망감과 이렇게 서글퍼서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꼈냐라고 하면은 남친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절망감이 생겨요. 아니 남친이 떠나간 거고 그 이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감을 느껴야지. 그런 상태에서 웃으면은 사고와 이 감정이 불일치가 되는 거. 이게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스키즈프레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으면은 절망감이 생기는 거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이렇게 생기면은 감정인 주어지는 거고, 이 감정을 이제 이 감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 할 때 이걸 건설적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감정에 대해서 증상 처방,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불안할 때 이걸 증상 처방하는 거, 술을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이건 증상 처방입니다. 그게 아니라 원인을 처방하고 내 삶의 현주소를 파악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더 잘 이렇게 하려고 해주는 이제 이거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대화의 5가지 요소 이제 그걸 이렇게 배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5가지 요소는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가 생각, 그거에 대해서 신체 반응을 통한 이 감정이 이제 느끼는 게 이 감정. 다음 시간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과 행동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만나면은 일상적인 대화 안녕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하는 대화를 좀 많이 하시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해서는 안 될 때와 항상이라는 대신에 여러 번 자주 그다음에 독심술 하지 말고 물어주기 앞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주기 그다음에 내 생각은 이런데 I statement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의 대화 습관을 조금 배우려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이번 주에 그 노력을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이 대화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유능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겠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할게요.